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을 때 SNS에서는 난리였죠. 나 이제 쿠팡 안 써, 탈팡 선언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오늘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우리 솔직히 쿠팡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. 새벽 배송에, 로켓 배송에 거의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. 과연 사람들이 정말 이걸 끊어냈을까?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딱 뜨자마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디 쓰지? 신뢰가 깨지는 순간 소비자들은 곧바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. 자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그 뜨거웠던 탈팡 선언, 이게 진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들끓었던 해프닝이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죠. 범인은 항상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법. 바로 쿠팡 내부 데이터부터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 데이터부터가 좀 이상하죠? 사용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1.2%가 늘었어요. 아니, 다들 떠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이것만 보면 탈팡은 그냥 헛소문이었나 싶을 정도예요. 하지만 여러분, 데이터는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.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.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뭔가 뾰족하게 솟은 부분이 있죠? 이게 바로 11월 29일 유출 발표, 바로 다음 날이에요. 근데 이게 쇼핑하러 온 게 아니었던 거죠. 내 정보 괜찮나? 하고 허겁지겁 들어와 본 사람들인 거예요. 그 뒤로는 보시다시피 그냥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. 파란색 선이 작년 데이터인데요. 보통 연초에 선물도 사고 하면서 결제액이 확 뛰는 게 보여요. 그쵸? 근데 올해를 나타내는 저 빨간색 선을 한번 보세요. 연초인데도 결제액이 그냥 평평해요. 늘지가 않아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네, 사람들은 앱을 지우진 않았지만 지갑은 굳게 닫아버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그럼 도대체 누가 지갑을 닫은 걸까요?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. 구매력도 가장 좋고 충성도도 높았던 50대와 60대 이상 고객층에서 결제액이 무려 10% 넘게 툭 떨어진 겁니다. 젊은 층이 조금 더 썼다고는 하지만 이 큰 구멍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죠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 수사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? 대규모 탈출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 대신 조심스러운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죠. 앱은 놔두되 돈은 쓰지 않는, 특히 핵심 고객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, 이건 사용자 수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. 쿠팡에서 쓰지 않은 그 돈, 그 관심,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이제 시선을 경쟁사들로 돌려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. 쿠팡이 주춤하는 사이에 누가 그 파일을 가져갔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.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와 컬리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고요. 반면에 11번가는 오히려 같이 사용자를 잃는 모습을 보였네요. 신규 앱 설치 데이터는 더 극적입니다. 이건 소비자들이 이제 다른 거 한번 써볼까? 하는 그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. 보세요. 컬리는 무려 54.3%가 급증했어요. 쿠팡의 대안으로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떠올렸는지 이 정도면 답이 나온 거죠. 자,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데이터를 볼게요. 이건 두 개의 앱을 함께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. 정말 놀랐습니다. 쿠팡이랑 네이버를 같이 쓰는 사람이 한 달 만에 12.3%나 늘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팡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네이버를 보험처럼 같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. 일종의 병행 소비로 넘어간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데이터를 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. 네이버와는 완전 반대죠. 쿠팡과 11번가를 같이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11번가를 떠났어요. 5.4%나 줄었네요. 쿠팡의 대안으로 전혀 선택받지 못했다는 뼈아픈 결과입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돈이죠. 사용자가 늘어도 결제가 안 일어나면 말짱 꽝이잖아요. 컬리는 사용자 증가가 그대로 결제액 13.6% 증가로 이어졌습니다. 성공적이었죠. 반면에 11번가는 결제액이 무려 26.8%나 곤두박질 쳤습니다.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.
이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이번 데이터 추적의 최종 결론입니다. 첫째, 우리가 생각했던 대탈출은 없었다. 대신 돈 잘 쓰는 핵심 고객들이 지출을 줄이는 조용한 외면이 있었다. 둘째, 그 틈을 네이버와 컬리가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면서 반사이익을 확실하게 챙겼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앱에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. 필요에 따라 여러 앱을 오가는 똑똑한 멀티앱 소비 시대로의 전환이 확 빨라졌다는 거죠.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제 편리함만으로는 소비자를 붙잡아둘 수 없는 시대. 신뢰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. 여러분, 지금 이 시대에 브랜드 충성도라는 건 과연 뭘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